지영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나는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짜증났어. 매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욕까지 하면서? 욕은 언제 했어? 이 영상 뭐라고? 이 모양 보면 다 보여. 지훈이 특정 장면을 다시 재생하자 지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사람이야. 당신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박종철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은퇴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40년 교직 생활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보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종철은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몇 개 보였죠. 김치, 시금치 나물, 그리고 약간 말라버린 생선구이 한 토막. 종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전기밥솥의 보온 등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과 아들 박지우는 모두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지영은 결혼 전부터 아침에 약했다고 했고, 지우는 회사 일로 늘 늦게 들어와서 아침이 힘들다고 했죠. 종철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6시면 아내가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세 식구가 둘러앉아 하루 계획을 나누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종철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밥그릇 하나,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치고는 정성스럽게 차린 편이었지만 먹다 보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이 음식 맛까지 앗아가는 것 같았죠.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표정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아버님, 또 혼자 드셨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철은 그런 뉘앙스를 느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죠. 응, 일찍 일어나서 먼저 먹었다. 너희는 좀 더 자거라. 지영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작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짜증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설거지까지 다 하시고 미리 좀 말씀하시지. 저도 준비할 텐데. 하지만 지영의 말투에서는 정말로 준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철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날게요. 지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가시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오전 9시 종철은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탁구가 요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친한 김춘식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도 나왔네? 그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탁구를 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종철은
잠시나마 집에서의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김춘식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박 선생, 요즘 표정이 좀 어둡던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 종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걱정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탁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화장을 하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엄마랑 만나기로 해서 나가야 해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 지영이 나간 후 종철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서 김치와 함께 먹었죠. 혼자 먹는 라면은 정말 쓸쓸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꾸던 그 작은 밭에서 상추와 깻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물을 주며 잡초를 뽑는 동안에도 종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요즘 이상해. 나한테 차가워진 것 같아.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현실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죠. 저녁때가 되어서야 지훈이 퇴근해 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현관을 들어서는 모습이 무척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탁구도 치고 텃밭도 돌봤다. 너는 힘들지 않았나?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다. 너희 기다렸지. 지훈이 아내를 부르자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죠. 저녁 같이 먹자. 나는 엄마랑 저녁 먹고 왔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 지영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 둘만 마주 앉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종철은 지훈이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지훈은 회사 얘기를 하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좋지. 오랜만에 나들이라도 하자. 하지만 방에서는 지영이 드라마를 보는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죠. 밥을 다 먹고 지훈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종철이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넌 쉬어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것도 내일 중 하나야. 사실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였지만 그런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죠. 밤이 되어 종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지훈과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아버지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나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좀 외로워 보여서.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챙기세요. 종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내와 갈등을 겪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동시에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종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지영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스럽고 외로운 마음만 더해갈 뿐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종철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철은 여전히 혼자 아침을 먹고 지영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종철은 참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서 출장도 자주 가야 했고 집에 있는 시간도 더욱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하 창고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할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CCTV는 작년에 도둑이 들었을 때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집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우는 출장 중에도 휴대폰으로 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느 화요일 아침 지우는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종철은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일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 이틀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지영이가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지훈이 떠나고 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고 종철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죠. 첫째 날 점심시간 종철은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같이 점심 먹을까? 아,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버님만 드세요. 지영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철은 또다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종철은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없으니까 더 신경 안 써주는구나. 종철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지영도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산에 있던 지훈은 둘째 날 오후 호텔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집이 궁금해져서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평소에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CCTV 앱을 실행하고 거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지우는 안심하며 다른 카메라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엌 카메라를 보니 아무도 없었고 복도 카메라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보기 위해 타임라인을 조작하던 중 지우는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경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앞 복도에서 지영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지우는 궁금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영은 아버지 방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되돌려 봤지만 분명히 지영이 아버지 방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가 왜 이런 짓을? 지우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영이 방문을 차고 난 후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는데 표정이 무척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지우는 급하게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던 영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장면들이 더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는 지영이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실 때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방문을 쾅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소리에 놀라서 움찔하셨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아버지 뒤에서 혀를 차며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카메라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우는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일주일 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는데 지영이 뒤에서 나타나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후 아버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지우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출장을 하루 앞당기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급하게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어두우셨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너무 둔했어. 지우는 자신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신경 쓰느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기며 지우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영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신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잘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지영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지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영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무엇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계셨을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지우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한 지우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버지는 무사하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부산에서의 출장이 끝나고 지우는 서울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CCTV 영상 생각뿐이었죠. 정말로 지영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여보 왔어요? 고생했어요.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지우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CCTV에서 본 그 사나운 표정의 지영과 지금 눈앞에 있는 상냥한 지영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아, 응.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저녁도 일찍 드시고 들어가셨어요. 지영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죠. 문을 살짝 두드리자 안에서 종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버지. 지훈이에요. 아, 지훈아. 들어와라. 종철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지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다. 지영이가 잘 챙겨줬어. 종철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영이 바로 옆 거실에 있어서 조심스러웠죠. 아버지, 밥은 잘 드셨어요? 응, 잘 먹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 종철이라면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아버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여보, 피곤하죠? 씻고 오세요. 야식 준비해놨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지영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죠. 정말로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서 뒷마당 텃밭을 돌보고 계셨고 지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 돼서 그런가 보다. 종철은 상추를 따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없는 동안 지영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요? 종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그냥요. 아버지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없었어. 종철의 대답은 확실했지만 지우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상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도 혼자 감내하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출근한 지우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CCTV 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화면에는 지영이 종철에게 점심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예전과 전혀 달랐어요. 밥그릇을 놓을 때도 대충 놓았고 반찬도 몇 개 안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종철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도 지영이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버렸죠. 지우는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영이 종철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모습, 텔레비전 리모컨을 빼앗는 모습, 심지어 종철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는 모습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어제 오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종철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지영이 달려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입모양을 보니 분명 욕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영상을 확인했을 때 지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영이 종철에게 뭔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는데 입모양을 보니 이런 말 같았어요. 네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거면서 왜 매일 거실에 나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지영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나야. 아버님이 좀 이상해. 점심도 거의 안 드시고 계속 방에만 계셔.
지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지우는 이제 지영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일찍 들어갈게요. 응, 그렇게 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영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를 괴롭히고 나서는 자신에게 걱정스럽다고 전화까지 하다니.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영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영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 CCTV를 보고 알게 됐다고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죠. 아버지, 저녁 드세요. 지훈이 문을 두드리자 종철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종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지영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종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고 종철은 조용히 밥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지영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지우는 그런 지영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CCTV를 확인했고 지영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심지어 종철이 기침을 하자 시끄럽다는 듯이 손짓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고모 이경숙에게서였죠. 지훈아, 나야. 고모야. 아, 고모. 안녕하세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엔 너희 집에서 지내려고 하거든. 괜찮겠지? 경숙은 종철의 여동생으로 평소에 형을 많이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죠. 물론이죠, 고모.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지훈아, 너 아버지 목소리 들어봤니? 전화로 통화해도 뭔가 기운이 없으시던데. 경숙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라 그런지 멀리서도 종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네. 어쨌든 이번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지영에게 고모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죠. 아, 그래요? 그럼 준비 좀 해야겠네요. 네, 고마워요. 고모가 아버지를 많이 챙기시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경숙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 사이는 반가웠지만 경숙은 곧바로 종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빠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밥은 잘 드세요? 경숙의 질문에 종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응, 잘 먹고 있어.
하지만 경숙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형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경숙은 오랜만에 형과 함께 밥을 먹는다며 기뻐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영이 유독 말이 없었고 종철도 평소보다 조용했죠. 지영아, 고생이 많구나. 시아버지 모시느라. 경숙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당연한 일이죠. 지영의 대답은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표정이나 행동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경숙은 종철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종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영이가 경숙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종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 지영이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경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형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 날 경숙은 집안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지영이 종철에게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보니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을 줄 때도 대충 놓았고 종철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오후에 경숙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내용이 들렸죠. 엄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네는 오래 못 살아. 그 집 내가 다 해먹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숙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내 거야. 경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런 마음으로 형을 대하고 있었다니. 저녁 식사 후 경숙은 지훈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 네, 고모. 근처 공원에서 경숙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지훈에게 털어놨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정말요, 고모?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직접 들었어. 내 마누라 사람이 아니다. 경숙의 말에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 고모,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은 CCTV로 본 일들을 경숙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경숙은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내쫓아야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경숙은 당장 집에 돌아가서 지영을 추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였어요. 고모, 그래도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뭘 더 생각해? 내 아버지가 저렇게 되도록 놔둘 거야? 경숙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지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만약 지영이가 발뺌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어.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지영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옆에서 지영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건지 내일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지영과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죠. 일단 고모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숙은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종철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빠 몸 관리 잘하세요.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응, 고맙다. 조심해서 가. 지훈이한테도 말했지만 정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경숙의 말에 종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숙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저녁 때 지영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지내기로 했죠.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집에는 종철과 지영만 있었습니다. 종철은 욕실에서 씻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떨어진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곧이어 신음소리가 들리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영이 욕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종철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시아버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계세요. 그리고는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지금 119 불렀는데 빨리 와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놀란 것 같았죠. 지우는 회사에서 급히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종철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지영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지훈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의식은 잃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요?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드시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육량도 현저히 줄어 있고 혈당 수치도 불안정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니. 그동안 아버지가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셨을 것 같나요?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쇠약해지려면 말이죠. 가족분들이 몰랐다는 게 이상하네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지영이 철저히 숨겼던 거였죠. 지영은 옆에서 저도 몰랐어요. 평소에 잘 드시는 것 같았는데 라고 말했지만 지훈에게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들렸습니다. 종철이 깨어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밤새 병원에서 지냈고 지영은 집에 가서 쉰다며 사라졌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종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다. 미안하다, 지훈아.
걱정 끼쳤구나. 종철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가 아버지께 어떻게 했나요? 지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종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눈치가 없었나 봐. 아버지, 제가 다 봤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종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었죠. 알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지영이에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자신은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후회만 밀려왔어요. 지영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그래도 내 아내인데 아버지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지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듯했죠. 지훈아, 큰 소리 내지 마라. 종철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영의 학대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버지를 지키는 게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여전히 과일을 깎으며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버님, 이 사과 드세요. 달콤해요. 고맙다. 종철은 조심스럽게 사과를 받아드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게 거짓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의사가 다시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당분간 입원하면서 영양 공급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실조요? 지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집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나 봅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은 그런 지영을 차갑게 바라봤죠.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지연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영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아버님 괜찮으실까? 내일 아침에 죽 끓여서 갖다 드려야겠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지영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을 하다니. 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 이야기? 지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아버님이 어떻다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지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확신이 섰어요. 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CCTV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주간 저장해둔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영이 종철의 방문을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지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한 짓이야.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영이 종철에게 손가락질하며 뭔가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죠. 이건 오해야. 그때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지우는 계속해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이 종철의 밥을 대충 던지듯 놓는 모습, 텔레비전 리모컨을 빼앗는 모습, 심지어 종철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는 모습까지. 지영은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영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영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도 내 입장을 생각해봐. 매일 저 늙은이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영의 말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뒷바라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짜증났어. 매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욕까지 하면서. 욕은 언제 했어? 이 영상 보라고. 입모양 보면 다 보여. 지훈이 특정 장면을 다시 재생하자 지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사람이야, 당신이? 지훈의 질문에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죠. 나는 당신 아버지가 싫었어. 숨만 쉬어도 싫었어. 그 순간 지훈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영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아버지를 괴롭힌 거야? 말해서 뭐해? 당신이 아버지 편 들 것 뻔한데.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야. 참고 있었다고?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지우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를 못 느꼈어요. 지영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영아, 우리 이혼해. 지훈의 말에 지영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뭐? 이혼하자.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잠깐, 너 지금 진심이야? 지영은 당황했어요. 설마 지훈이 이혼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연히 진심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를 해친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지훈이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그래도 우리 부부인데. 부부라면 서로의 가족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CCTV 영상들이 보여준 지영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아버지한테 한 짓들을 보면 이건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어. 학대라니. 그럼 뭐야? 사랑이었어? 지훈의 날카로운 반문에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숙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훈아, 오빠 어때?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네, 고모.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뭐? 영양실조?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지영이랑 이야기 중이에요. CCTV 영상 보여줬거든요. 그래. 그년이 뭐라고 하던?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전화 너머에서 경숙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그런 년과는 당연히 헤어져야지. 지영은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우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죄책감과 지영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지우는 CCTV 영상들을 USB에 저장하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CCTV 영상들을 담은 USB를 가방에 넣고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변호사 최 대표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가능한가요? 아버지께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지우는 안도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집에 있던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훈이가 이혼하자고 해. 뭐? 왜? 시아버지 일로. CCTV에 다 찍혔대. 전화 너머에서 이말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봐. 그리고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하고. 그게 통할까? 아들이니까 속을 수도 있어. 일단 해봐. 이말순의 조언을 들은 지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지훈이 돌아왔을 때 지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도 만났고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했어. 지훈아, 우리 사이가 이게 뭐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영은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지영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저 곤란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당신 어머니랑 통화한 거 알아? 지훈의 말에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뭐? 어젯밤에 통화한 거 다 들었어. 영상 조작됐다고 하라는 얘기도 들었고, 사실 지훈은 우연히 지영의 통화를 엿들었던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던 중에 지영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하신 말씀이고, 당신도 동조했잖아. 끝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종철을 면회하고 온 길이었죠. 지훈아, 오빠 상태 어때?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경숙은 무릎 꿇은 지영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고모, 지영이가 끝까지 발뺌하려고 해요. 심지어 영상이 조작됐다고 하라고 어머니가 시켰대요.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경숙은 지영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야, 이 몰상식한 년아. 우리 오빠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져? 고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한 짓을 보면 다시는 이 말이 안 돼. 경숙은 분노했어요. 형이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온 터라 더욱 화가 났거든요. 지훈아, 인연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뿌리가 썩었어. 당장 내쫓아. 경숙의 말에 지영은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지훈은 CCTV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영상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영이 종철에게 가한 학대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지영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고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의 내용이 너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지영과 이말순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죠. 노인네는 오래 못 살아. 그 집 내가 다 해먹어. 이말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하면 돼. 아들이니까 속을 거야.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계획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판사는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서 하는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지영은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끝낸 건 당신이야.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순간부터 지훈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인정됐고 지영에게는 종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경숙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잘했다, 지훈아. 이제 오빠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 네, 고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훈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어요.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전하다는 건 말이죠. 더 이상 지영의 학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종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세요? 제가 못났죠. 두 부자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종철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종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이 있을 때처럼 위축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고모가 온다고 하셨죠? 응, 반찬 해주러 온다더라. 경숙은 이혼 후 더욱 자주 집을 찾았어요. 형이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며 일주일에 2번은 들렀거든요. 처음에는 지훈이 가사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지만 경숙이 나서서 도와주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현관문이 열리며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다 해? 경숙은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등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응, 요즘 많이 좋아졌어. 지훈이 덕분이지. 종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 고맙다, 아들아.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뭉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지영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빠, 많이 드세요. 살 좀 찌우셔야 해요. 응, 고맙다. 요즘 입맛이 많이 돌아왔어. 종철은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병원에서 나오셨을 때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지훈이 말하자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지. 오빠가 그렇게 야위신 모습 처음 봤거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종철의 말에 두 사람은 동의했어요. 정말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버지, 요즘 텃밭일은 어떠세요? 응, 다시 시작하고 있어. 몸이 좋아지니까 예전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종철은 텃밭 이야기를 하며 활력을 보였어요.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거든요. 복지관 탁구도 다시 시작하셨다면서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응,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했어. 친구들이 많이 걱정했더라고. 당연하죠. 갑자기 안 보이시니까요. 지우는 아버지가 예전 생활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기뻤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는 경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 정말 고마워요. 고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모가 그때 전화 통화 들으시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지훈아, 너는 괜찮아? 혼자 지내는 건 말이야. 경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평온해요. 그래. 그런데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잘 지내는 게 우선이니까요. 지훈의 대답에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보니 종철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버지, 뉴스 재미있어요? 응,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 예전에는 뉴스 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지훈의 말에 종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거든. 지금은 가벼워져서 뭐든 볼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지훈은 가슴이 뜨뜻했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회복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깊어가자 경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 몸 관리 잘하시고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응, 고맙다. 조심해서 가. 경숙이 떠나고 나자 지훈과 종철만 남았어요. 두 부자는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왜 자꾸 고맙다고 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때 CCTV 보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더 큰일 당하셨을 수도 있죠. 지훈은 그때를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훈아, 너는 후회 안 해? 이혼한 건 말이야. 종철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런데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지만 아버지랑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눴잖아요. 종철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아버지랑 아들이 함께 지내는 것도 좋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내일 저녁에는 뭐 드실래요? 글쎄, 내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좋지.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었어. 지우는 내일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이란 게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다. 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훈도 동감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훈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구나. 한 끼의 밥상에는 말보다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진심을 마주할 수 있어서 지훈은 감사했어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